수요일에는 법설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네. 예,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겼는데 어떠십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가요? 네,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 그건 아닌데. 저희가 네. 그러면은 지금 TBS죠?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예. 노른자를 했던 노배영희 변호사가 배반을 하고 네. YTN으로 가서 출발새 아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후임으로 그러면 낙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냥 한번 해봤는데 예. 또 한 번 더 다른 변호사도 뭐 시험을 해본다고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은 뭐 얘기를 잘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만 이미 내정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그렇진 드네요. 않습니다. 예. 하여간 방송 참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조국 수석 얘기가 오늘 갑자기 속보로 네. 나와서 준비를 했지만 김성태 의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 눈물, 그렇죠. 서울 남부지검에서 1인 시위 눈물을 흘렸는데 이게 또 SNS상에서는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어서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 억울함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고려와 번민이 있지만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착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의 의지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정치판이 아무리 비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진스러운 논리로 죄를 만들어내고 무리한 개변으로 엮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 김성태 의원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오열을 할 때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코가 커지더군요, 코가. 네. 어제 저 영상을 보면서 저건 진짜의 눈물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격하게 네. 감정을 이제 드러냈었는데 뭐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우선 자세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네. 되겠죠. 예, 김성태 의원 공소사실부터 좀 정리를 해보시죠. 이게 지금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도 얘기가 됐는데요. 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무죄가 된 게 아니고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예.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국회에 그 당시 한노위 간사였어요. 국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이 김성태 의원의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네.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줬다.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군요. 대가를 통해서 직무상 대가를 받아서 유형적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뇌물 하면은 재물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딸의 직업 채용을 해줬다. 물론 이제 월급 같은 게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뇌물로 포섭이 되는 모양이죠. 판례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재물이어야 됩니다. 예.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이어야 가능한데 무형적 이익도 포함된다 해서 뭐 성관계라든지 네. 이런 것도 뇌물의 종류에 포함되고 특히 이런 취업의 대가, 이 무형적 이익도 당연히 뭐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겠지만 예. 그 자체가 이익이 있다고 봐가지고 재물이 되고 재산상 이익이 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은 본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성관계를 뇌물로 볼 것이냐 네. 이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그렇게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다가 강학사공으로만 뭐 인정을 했었는데 그렇죠. 2007년도인가요? 아마 신임 검사가 참고인이었습니까? 피의자로 지금 네, 기억이 되는데 부적절한 일이 아주 있어서 뭐 유명했던 예. 사건인데요. 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게요. 피의자였었는데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고 예. 뇌물죄를 적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명확하게 법원이 네. 이 성범죄도 성상납 성행위도 행위도 뇌물로? 무형적 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예. 이것도 취업 기회 제공 이것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뭐 지금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격하게 네. 막 통곡을 하듯이 그렇게 오열을 하는 것을 봤는데 억울하긴 억울한 모양인데요.
그렇죠. 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하필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말이 좀 떠올라요. 아, 그렇죠. 다른 쪽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특히 지금 비슷한 시점에 뭐 권성동 의원이나 그랬죠. 염동열 의원 예. 뭐 어제 발표가 났는데 무혐의로 불기소를 해버렸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왜냐하면 채용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어떤 압력을 행사했던 예. 뭐 그런 어떤 유형의 사건인데 네. 본인만 지금 딴 것도 아닙니다. 업무방해, 직권남용도 아닌 뇌물수수로 지금 기소가 되니까 예. 상당히 지금 고통스럽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김 의원은 이 자신의 딸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전에 국감에서는 자기 딸이 KT에서 어렵게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네. 이걸 또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그 모순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또 오늘 나오더군요. 그렇죠. 전체 증거상으로는 뭐 알았다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입사 원서도 제때 못 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성 검사가 안 됐습니다. 떨어졌고요. 그런데 사실 요건에 맞지 않은데 아주 부자연스럽게 지금 합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이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하면 모르겠죠. 아니, 우연하게 일어났다 해도 말이 안 되지만 본인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뭐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저기 김 의원의 저런 모습이 더 뭐랄까요 비난 가능성이랄까요 좀 그 참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나 네. 또 뭐 의사 뭐 같이 포함되십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입사 지원서 뭐 거의 한 80통은 저도 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입사 지원서도 안 쓰고 인적성에서 떨어지고 이거는 정말 저희는 격한 분노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뭐 사법 시험 준비하면서 취직을 좀 준비한 적도 있는데 듭니다. 그러셨군요. 그 고통이나 어려움 저희 때는 조금 나았지만 지금 20대 청년들한테는 취직이라는 게 정말 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어려운 네. 곳인데 그만큼 어렵게 준비를 해도 될 듯 말 듯한데 이렇게 뭐 준비도 안 하고 엉성하게 했는데 됐다. 이걸 누가 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아니면 어떤 혜택을 부여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검찰에서 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정치인들이 이 기소를 당하면은 대부분 자기를 기소한 검사들을 고소를 하고 그 네.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더군요. 이게 일종의 어떤 트렌드입니까? 글쎄요, 이게 참 왠지 모르 피의사실 공포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위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모 검사를 뭐 지칭하면서 자기한테 표적으로 좀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예. 뭐 그 부분은 확인이 해보니까 좀 잘못된 주장으로 보이고요. 아하. 좀 본인이 그 수사단에서 빠졌던 거를 뭐 기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억울함을 뭐 그 검사한테 표시한다기보다는 자신을 보는 국민들, 특히 지역구 주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지역구 주민들한테 나의 어떤 억울함 이런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1인 시위를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억울하면은 재판 가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받지 꼭 가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재판에서 잘해야 되는데 네. 재판은 깁니다. 음. 만약에 이 사건이 불구속 지금 기소가 됐는데 예. 제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1심이 뭐 서너 달 될 수가 있거든요. 예. 2심 뭐 대법원까지 만약 간다고 가정했을 때 예. 내년 총선을 지날 가능성도 있어요. 아. 총선 전후로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을 끈다면 그러면 국민들이나 사람들 기억에서는 잊혀질 가능성이 크고요. 예. 오히려 이렇게 빨리 1인 시위를 하면서 언론에 부각을 시키는 게 정치인으로서 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소 상태에서는 출마가 가능하지요? 예, 예. 합병되기 전까지는 출마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 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이제 선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네. 글쎄 뭐 그 전까지는 판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저기 네. 서초동행이 다니다 보면 그 비슷하게 1인 시위들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예. 그 대법원 앞에 이렇게 네. 해놓고 검찰청 앞에도 이렇게 네. 해놓고 그 법적으로 보면은 명예훼손이나 이런데 해당 안 됩니까? 해당되죠.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어떤 얘기냐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어떤 맵부의 무슨 판사님, 어떤 무슨 검사님, 네.
아주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예. 그걸 이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데 예. 명예훼손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아주 심각하게 뭐 연예인 같은 경우 그렇게 했던 경우 고소를 해가지고 처벌받게 한 사례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검사거나 뭐 판사거나 공무원이면 그 민원인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진정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중앙법원에도 있고요. 서울중앙법원에도 한 2명 계시고 예. 검찰청 앞에도 있고요. 네. 대법원 앞에도 있고요. 예. 저도 기억을 해요. 딱 요일마다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계시죠. 딱 서서 이렇게 예. 있습니다. 저희도 지나다니다가 네.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15년 정도 됐나요? 그 네. 거학 척결해서 왜 예, 골판지에다 써서 하시는 맞습니다. 민원인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네.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마약이나 이 경마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법원 주변에도 어떤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확증 한 번 편향이요? 믿기 시작하면 그렇게만 계속 믿어버려요.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건 상담이 아니고 본인의 믿음, 본인의 신념에 대한 상담이 돼버립니다. 네. 또 계속 설명을 해요. 이거는 법적으로 맞지 않다. 네. 이 부분은 틀리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거나 예. 어떤 확증 편향에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면 법원 앞에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그 있는 서울 서초동에 예. 조금 그걸 좀 활성화해가지고 좀 마음에 좀 편안함을 좀 주는 것. 그렇습니다. 좀 네. 좀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예.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변호사 단체, 변호사 협회나 여기서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좀 하는 방안이 어떨까 이렇게 저도 생각이 좀 드네요. 대한 변호사에서 제가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에 좀 가서 예. 충분히 저희 변호사들도 느끼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사건에 빠지면 뭐 재판에 걸려 있는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인데 예.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본인의 어떤 망상이나 본인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심리적인 어떤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춰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끼리 얘기인데 법조 기자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속담처럼 나오는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도박은 한꺼번에 말아먹기 좋고 네. 소송은 천천히 말아먹기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참 심각한 안타깝네요. 내용인데요. 네. 이 내용은 저희가 한번 따로 또 진지하게 한번 또 다뤄보도록 네. 하죠. 자, 김 의원의 눈물 한마디로 정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예. 억울합니다. 이거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억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억울하면 그 행동이 없었으면 억울합니다. 네. 근데 정말 몰랐냐는 그 기자 첫째부터 취재했던 기자의 질문에 김한 기자죠. 김한 기자죠. 네. 예. 예. 답변을 못해요. 그럼 억울한 게 아닙니다. 네. 그 행동이 있는 거고 법적 적용을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지 지금 예. 그 행동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억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KT에 입사했던 그 따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나온 걸로 있습니다. 알고 예.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핫한 인물이죠. 네. 예. 지금 뭐 들어오는 정보로는 내일쯤 교체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은 마치 한풀이 하듯 네. 최근까지 SNS를 운영을 하고 44개를 글을 썼죠. 그렇습니다. 아주 스펙트럼 다양하게 네. 죽창가부터 시작해서 무도하다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 지인들에게 이제 SNS는 그만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더군요. 내일 또 나옵니다. 누가 후임일 것인가? 김조원 카이 사장이 네. 얘기가 나오는군요. 뭐 내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없다면 임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거론이 됐다 그러면 예. 임명이 되는데 참 특이한 전력이 뭐 법조인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행정고시를 네, 행시 출신이고. 패스를 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마 인연이나 아니면 그 인연을 보면 예. 참여정부 시절 때 공직기관 비서관을 했던 그렇습니다. 전력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아마 인연이었고 그 당시에 제가 뭐 이거 시기를 체크를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인지 비서실장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인연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정수석이 무조건 검찰 출신이 할 이유도 없고 예. 사정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공직자 임명하는 거 아니면 예. 공직기관 관리하는 거 그걸로 봤을 때는 감사원 개통의 일을 많이 했던 이 김조원 사장이 적임자라고 아마 판단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초창기 정부하고 뭐 좀 말기는 표현하기 중반기를 지난 정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초창기는 개혁을 뭐 아젠다를 설정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예. 좀 중반을 넘어갔다면 관리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기강을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을 보면 김조원 사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에 그 김조원 사장이 저희 지난주에 저희 뉴스토마토하고 그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저 당시에 아마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속단하면 안 되는데 보통 뭐 일주일 전이나 그 전에는 뭐 이게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일주일 훨씬 전에도 아마 전에. 얘기가 나왔지 않을까. 예, 생각이 예전부터 나오긴 듭니다. 했습니다만 예. 아마 내정 사실은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그때는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특종을 놓친 건가요? 조금 한 번이라도 슬쩍 물어봐. 근데 민정수석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 다른 거에 뭐 가능성은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한데. 인터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K 사장으로서 열심히 하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뭐 내일 결과가 발표가 나야겠습니다만 되겠지만, 예. 네. 그러니까 좀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비운의 인물이라고 할까요? 뭐 변호사님께서 네.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그 당초 민정수석으로 거론됐던 분이 신현수 변호사. 네. 참여정부 때 역시 이제 사정비서관을 했었고 맞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누가 될 것이냐 굉장히 그 하마평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면 네. 누구를 검찰총장 할 것이냐 하면 당연히 신현수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인데 청와대에서 같이 밑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랬었습니다. 네. 사정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조국 지금 수석보다 더 앞섰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걸리는 게 하나 있죠. 김현장에서 오래 근무를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퇴직을 하고 검찰 마치고 퇴직을 하고 그 2017년까지 계속 김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장 전력이 사실 저희들 변호사들 아니면 이 법조에 있다가 나왔던 제야로 나왔던 분들 중에 정치권이나 어디 임명되느라 그러면 안 네. 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김현장이거든요. 그렇군요. 김현장 이게 좀 걸린 게 아닌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네. 좀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때 이제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그 고위직에 있는 네. 아주 수뇌부에 있는 검찰 간부가 직접 계속 저한테 확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는 유력하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다 소초동 바닥에서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틀어지고 국정원으로 가더니 민정수석으로 컴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굉장히 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일본 이슈가 있고 또 그 가습기 참사 또 이슈가 있어서 참 그 관원이 안 좋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관운이 사실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검찰 할 때까지는 그래도 뭐 제때 네. 제가 알기로는 승진도 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검 마약과장까지 했나요? 하여튼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검사장이라든지 더 높이 가긴 좀 어렵고 예. 사정비서관 할 때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더 이상 이 김현장을 안 갔으면 몰라도 예. 간 상황에서 지금 기조실장을 했나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에 네, 전 기소실장이죠. 예, 이번에 나왔고. 나왔죠. 예. 그것도 올해는 안 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관운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 음. 신현수 변호사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 지난번에 저희 그 윤대진 검찰국장과 그 얘기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인사청문회 얘기였죠. 네. 그때 윤석열 총장의 관운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정반대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거라고는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검사는 저희 아는 지인들 네. 얘기 들어봐도 왜 안 나가고 저기 있을까라고 다들 옆에서 그 얘기를 했던 그 사람이 네.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 급기야는 검찰총장까지 되기 때문에 예. 또 한편으로 신원수 변호사 같이 될 듯 말 듯한 사람은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시쳇말로 관운이 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다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김현장이 이렇게 월급을 많이 줍니까? 월급도 그렇고 그 재무 구조가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재무 구조. 파트너급이라면요. 예. 그걸 밝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김현장이 로펌인데 우리 법무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조합 형태죠. 예, 조합 형태고 개인 사무실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그 안에 있는 뭐 파트너가 아닌 뭐 그냥 월급 받는 변호사라면 뭐 그다지 문제될 게 없는데 예. 파트너급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좀 했다 그러면 세금이라든지 재무 구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그렇군요. 부분을 밝히기가 좀 쉽지 않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본인도 고사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렇게 그럴 것 또 같아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라인업에 올라왔던 분들은 다음에 네. 이제 정권 말쯤이 될까요?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또 기용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이거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이지 않을까요? 뭐 90%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죽창가 등 그 SNS 글을 쓸 때는 총선도 생각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죠. 네. 근데 결국 봤을 때는 총선보다는 총선을 한다면 지금 쓸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 44개를 퍼뜨려서 써야 됩니다. 쭉쭉 퍼뜨려 써야 되는데 그렇군요. 왜 이렇게 SNS 글을 많이 쓰나 했을 네. 때 본인이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만둘 걸 알고 이제 법무부 장관하면 진짜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수석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SNS를 워낙 또 그 소통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네. 아마 그래서 한 걸로 좀 보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뭐 입각될 가능성은 뭐 거의 맞다고 봐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24일 네.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7월도. 내일 모레죠. 예. 예, 내일 모레 안 남았네요. 윤석열 총장. 예, 좀 25일이 예, 이제 예. 그렇고 네. 7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8월 중에 아마 대대적인 인사가 개각, 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흘러나온 얘기 들어보면 김호수 차관, 네. 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됐던 김호수 차관은 그냥 법무부 차관으로 유임되고 네.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내일 교체가 되고 아니면 뭐 월요일부터 교체가 되고 휴가 갔다가 와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은 딱 그래 보입니다. 딱 그렇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휴가도 뭐 아시겠지만 우리 법정 휴가가 지금입니다. 그렇죠. 다음 법정 주부터 휴정이니까요. 2주 정도인데요. 예. 그 2주를 이제 일주씩 나눠서 이제 휴가를 변호사들도 갑니다. 뭐 판사들도 가고 검사들도 많이 가는데 그거 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딱 그만두고 휴가 한 10일 다녀오고 다시 재충전한 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딱 될 그렇습니다. 뭐 스토리는 딱 그래 보입니다. 저는 조수석은 좋겠어요.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본인한테 짐일 수도 있고요. 휴가는 언제쯤 가십니까? 저는 뭐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왜 못 가시죠? 뭐 일도 좀 많고 간다 하더라도 뭐 가족들하고 뭐 요새 호캉스락 하는데 호텔 가서. 호텔 같은 데 한번 가서 예. 맛있는 거 뭐 조식 좀 먹고 그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예. 에어컨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에어컨 때문에 네. 그거 가고 싶습니다. 아주 뭐 고급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인근에서 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 취임이 내일 있고 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퇴임합니다. 하시고. 이 검찰개혁 파트너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되겠죠. 검찰국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금요일쯤 아마 인사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렇죠. 지금 여러 그 인원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은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예상이 좀 안 됩니다. 뭐 윤대진 국장이 원래 거론됐었는데 조금 예. 어렵다고 보면 글쎄요, 뭐 한동훈 차장 또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제가 지금 이 말을 꺼리는 이유가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내부에서 예, 윤석열 사람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또 네. 야당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사를 한다면 그 평범한 인사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난번에 검찰총장 문 총장이죠. 네. 퇴임 한 2주 전인가요? 지금부터 한 2주 전에 기자들하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력하게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올라와 있는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여럿 계시는데 역시 뭐 표정 관리를 잘 못하시더군요. 예. 하지만 뭐 능력과 어떤 그런 참
도덕적인 면에서는 뭐 흠잡을 데 없는 분들이고 다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 의외의 인물이 될 수도 저는 있다. 그래 될것 같아요. 예, 의외의 이런 인물이라는 얘기죠. 거는 그냥 예상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예. 뭐 검사장급이니까요. 어차피 검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 네. 이건 그럼 연내에 될까요? 저는 두 사람이 된다면 뭐 아주 수사권 조정은 사실은 뭐 이게 법을 좀 바꿔야 되긴 하지만 네. 야당에 그것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 추진력만 있다면 예. 가장 빨리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군요. 검찰 개혁 부분도 아마 좀 기차는 달린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입법 사항이에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는 얘기를 못 하는데 예. 정부안이나 그런 거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더 할 얘기가 많겠군요. 하여튼 뭐 매주 이렇게 검찰 예. 법원 관련된 얘기가 참 많습니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기대를 좀 해보고요. 언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는 군판사를 네. 하셨기 때문에 요즘 또 여름 아니겠습니까? 군대는 또 괴담 이런 것도 많은데 혹시 네.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은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군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